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지 않은 걸 두고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충분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이런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이슈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NSC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NSC가 뭐길래 이거 이름도 참 어려워요. 예,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네. 왜 이렇게 놀라니까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청와대에 계셨을 때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회의가 언제 열리고 그리고 열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안보 또 뭐 외교 뭐 이런 상황들이 현안이 발생했을 때 관계 부처, 그다음에 정보기관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뭐 그런 중요한 회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 때는 청와대의 소위 뭐 지하 벙커 뭐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의 관저에서 그 지하 소위 벙커까지 NSC가 열리는 곳까지 뭐 차량으로 이동하시니까 1분 이내에 도착을 해서 언제든지 긴급한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많은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예. 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관사에 살던 시절에 저희 때는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심야에 미사일을 쏘고 이러니까요. 뭐 수시로 관사에서 막 그 뛰어가가지고 NSC까지 도착하고 이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게 자꾸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가 왜 안 열리냐? 대통령이 주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 자꾸 이제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인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 회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는 것이 맞냐 예. 아니면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뭐 저희 때는 명칭을 NSC 상임회의라고 위원회라고 그랬습니다만 예. 그것을 여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그런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을 생각하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뭔가 안정감 있는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와 지금 대통령실이 느끼는 이 체감도가 NSC 운영의 원칙상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NSC를 운용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메시지들을 내고 대책을 세우는 예. 그런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의체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전쟁 도중에 막사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진 않는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늘 지적합니다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어요. 처음에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그 무인기가 왔을 때만 해도 지금 메시지가 3번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지를 비롯해서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처음에 나왔다가 예. 그래서 비판을 받으니까 또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고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을 이제 뭐 2배, 3배 북한으로 더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예. 메시지가 나왔고 어제는 급기야 북한의 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원점 타격 무슨 뭐 이런 어떤 발언까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야기는 애초에 첫 번째 발신했던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너무 잘못 전달이 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것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말 그대로 한다면 무인기가 넘어온 것을 전쟁 상황으로 아마 인식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NSC를 왜 안 열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송년회 중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즉각 복귀해서 직접 주재하는 그렇게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했다면 왜 그걸 안 여셨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죠. 회의는 안 열고 메시지는 또 그렇게 점점 높아지고 이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지나간 일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실이 이 NSC 그 회의 운용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국민께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꾸준히 보고를 받고 이제 지시를 내렸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엄중하게 상황을 봤다면 왜 NSC 회의를 열고 대응하지 않았냐 예,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정보 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정을 내리실 때 대통령의 결정에 만약 오류가 있다면 누가 책임질 일입니까? 그런 어떤 후폭풍을 효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NSC를 열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대통령의 결정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지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무리 안보실장의 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많은 보고를 받아야 될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보실장이 아무리 종합을 해서 보고한다 하더라도 전체 모여서 결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결정과 이런 것들이 오류가 없기를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NSC가 열려서 거기에서 책임 있고 아주 진중하게 결정이 되고 메시지가 발신이 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NSC 회의가 열렸을 때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모여서 종합적으로 그 자리에서 여러 얘기를 한 번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진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예,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간단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은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라는 게 일체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남북이 이제 중단하기로 한 그런 합의잖아요. 근데 북한이 계속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고 이제는 무인기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거 9.19 군사 합의 여기 너무 믿고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 이번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북한은 늘 그런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가 필요하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의 9.19 남북 군사 합의 이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의 합의, 평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하고 상응한 조치를 북한에 취해 주는 것, 북한은 또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 절차를 밟아가는 것 이런 것들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발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최근에 무인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 뭐 미사일과 그다음에 무슨 뭐 포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비핵화 대화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이 우리에게 비핵화 대가로 주기로 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조건을 이야기해봐라라고 미국을 향한 계속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북한도 이제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더 이상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변칙적으로 무인기나 재래식 도발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움직임은 지금 그 일련의 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읽고 우리도 뭐 상호 호혜적인 아니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이 한반도의 긴장을 결과적으로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여러 참모들이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더 듣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대통령의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 대통령께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하시면 바로 우리도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인기 침범이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보다 우리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대북 정책이나 대응에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정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시점인 만큼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수석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평화를 담보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또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치권에서 또 주목을 받는 이슈 인물이 또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 연락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네, 해봐야죠. 예,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출소 후에 첫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본인은 사면 받기를 원치 않았죠. 지금 뭐 그 형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뭐하러 들러리를 써서 여기 나오냐,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사면을 본인에게 이제 받은 것 아닙니까? 돌려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면의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말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다수의 검사 출신이나 그런 어떤 검찰과 법원이 공을 들여서 수사를 해서 처벌했던 이런 인사들을 대거 사면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끼워서 사면이 되는 그런 어떤 모욕감도 느꼈을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위한 뭐 그들끼리만의 잔치에 내가 왜 들러리를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말씀을 점잖게 잘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 있는 또 메시지는 또 함께 내주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야 인사가 두루 섞여 있다. 그런 만큼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볼 수 있다. 이번 특별 사면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그 고뇌를 같이 쭉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면권 역시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무거워야 된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난 마지막 사면할 때도 그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입장을 거꾸로 놓고 보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복권하고 싶은 생각이 그런 요구가 당에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걸 안 하셨죠. 그만큼 이 사면권은 그렇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 지금 일부 비판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마치 그 사법 절차를 아주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공을 들여 수사한 검찰과 법원이 국정농단 수사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이 사면농단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정농단 관련된 인사들이 이번 특별 사면에 포함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뭐 일부가 아니라 뭐 대거 포함이 뭐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면권이 진중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수 인사들을 한 번에 풀어주기 위한 그러한 사면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보수 통합을 위한 사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럼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출소를 했잖아요. 일단 네. 그럼 앞으로 행보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를 나눌지 이것도 참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마 제가 예상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특별한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고요. 연말 연초가 됐고 또 이랬으니까 당연히 때가 돼서 찾아뵙는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의 품성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정치적 행보나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본인의 삶을 좀 쉬면서 정리해보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나 정말 나무는 쉬고 싶어도 바람이 나무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김경수 지사의 위치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아마 본인은 좀 신중하고 진중한 행보를 좀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당내에서 뭐 마중물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당분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김경수 지사가 어떤 뭐 바로 나서거나 뭐 그럴 자기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설 그럴 성품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내 선거에 뭐 나설까 이런 뭐 궁금증을 가진 경우도 있는데 지금 당규를 보면은 이거 못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아마 뭐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본인의 한 개인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본인은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본인의 지난
그 영어의 몸이 됐던 시절과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됐던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마 좀 쉴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또 발표를 한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 증가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가 3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5조 원대로 급증을 했다. 근데 이거 문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인 경우들이 있더라. 이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민단체의 어떤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뭐 하십시오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뉴스의 행간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콕 집어서 지금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 예를 들어 지금 왔던 어떤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그다음에 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뭐 이런 것들에 이어서 또 다른 국면으로 계속 내년 총선까지 내년 1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그 시민단체 지원 내역을 가지고 막 계속 아마 그 담당 공무원도 기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시민단체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고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리고 시민사회의 그런 운동 역량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절대 왕정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 사회로의 이행은 바로 이런 시민의식의 성장과 비롯됐거든요. 지금 역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으나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또 자각한 시민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마치 그 시민사회를 윤석열 정부의 반정부 세력으로 동일시하고 그런 어떤 목표로 어떤 타겟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쓰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의 의도는 이제 존중을 하지만 이것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까 우려된다. 이제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고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